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오후장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태호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장 어떤 종목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는지 매수상위 탑5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올라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그리고 금양과 KB금융인데 엑스게이트가요, 대표님, 오늘도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시세를 내줬어요. 근데 그 상승 탄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종목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두 자릿수대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살짝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좀 테마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원래 엑스게이트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제의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내년도 미중 갈등이 좀 고조되는 거를 감안해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연속성을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엑스게이트가 더 많이 부각되는 요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자 관련 산업 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단에서는 통신주들이 대표적이고 그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사실 가장 이제 선두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도 양자 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랑 이제 연합체를 또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엑스게이트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엑스게이트가 양자 난수 생성기와 관련해서 암호 관련해서 VPN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거의 이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연속성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경우가 이 양자 산업에 더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지금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민간 부분의 투자가 훨씬 더 급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충분히 미증시에서부터 반영되면서 국내에서까지 좀 파급 효과를 연속성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자체가 지난 23년도에 한 3조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엑스게이트가 지금 시점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도 괜찮은 어떤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와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 좀 계속해서 시세를 내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추진했던 이 두산파켓과 관련된 분할 합병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매기가 쏠리면서 두산그룹주들 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 지주사 역시 8%대, 그리고 두산 바캡도 두산 테스나 역시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일시적으로 지금 연기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밀린 이 구간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충분히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투심 위축, 그로 인해서 매물이 좀 출회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의 가장 어떤 정책적으로 퍼포먼스가 낮던 업종 중에 하나가 원전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관련 업종에 좀 투심 위축이 된 것이라고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주기기에 대한 수주 잔고 자체가 25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SMR과 관련해서 팹립스 업체들과의 어떤 주기기 수주 이후에 어떤 제조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도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과거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원전 수출 기대감들이 가장 컸었던 구간이 2006년부터 한 10년도가 되는데 이때 선행 PBR 자체가 적게는 한 2.2배에서 많게는 한 8배 수준까지도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 이 초입 단계에서 한 2배 수준
언더에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 수주 잔고를 감안해 보면은 현재 12개월 선행 PBR 자체가 한 1.7배 수준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이제 과거 시점을 현재 시점에서 좀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퍼포먼스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다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 분할 합병과 관련된 이슈 자체도 지금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인데 추후엔 다시 한번 그 2만 원 언더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히려 오늘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처럼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이제 오전장 어떤 수급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매력이 네.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KB금융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세를 좀 멈춘 모습인데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쏠렸던 뭐 금융이라든지 은행, 증권주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융주 하면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밸류 프로그램과 연관이 큰데 이 밸류 프로그램의 성장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속에 주가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KB금융의 단기간의 하락은 좀 과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오늘 장의 소폭의 반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네. 대신에 25년도를 봤을 때는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변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과 관련된 큰 방향성 자체는 변동 없이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어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투심 위축, 그로 인해서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이 좀 밀린 부분들은 반발성 저가 매수에 충분히 유입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KB금융 같은 경우가 보통주에 대한 어떤 자본 비율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한 13.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한 1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에 대한 재원으로 또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나 금융주 단에서는 주주환원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0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총 주주환원율이 거의 한 40%에 육박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KB금융이 최근 단기간 내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20% 정도 밀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 단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밸류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 환경에 대해서는 좀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은에서 최근에 어떤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가장 이제 명목적인 이유 자체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 흐름을 예상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이자 이익에 대한 둔화 움직임들을 25년도에 일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되는 한 흐름 자체가 25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1년간 이론적으로는 이자이익 감소폭이 한 700억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번 연도 10월 구간의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지금의 구간은 좀 과대 낙폭 구간은 맞다 정도로 단기적으로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25년도는 일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단기간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하긴 좋겠지만 내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살짝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밤에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쯤 급등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오늘도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흐름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확실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중심의 변동성이 좀 강한 상황인데 역시나 큰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DDR4라든지 DDR5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좀 하향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 시점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침체 구간은 있지만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큰 방향성을 보고 가면은 여전히 뭐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태우 파트너님께서 세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산일전기와 성광밴드 그리고 동성화이텍 제시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산일전기가 최종 채택이 됐죠. 산일전기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고 사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상승 흐름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장 사실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산일전기의 차트를 한번 개별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번 11월 구간대에서 55,000을 돌파하고 나서 해당 자리를 크게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 수급 주체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11월 말부터 그리고 연기금과 기관 중심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현재 시점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뭐 믿어 의심할 거 없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증설에 따른 어떤 수요 자체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시점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위축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방향성은 역시나 미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이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주요 플레이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독일의 지멘스 같은 이런 주요 전력 부문의 탑티어 기업들과 오랜 시간 동안 협력 관계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미국 내의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주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변압기에 대한 시장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수요 자체도 견조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12월부터는 또 3천억 규모의 어떤 캐파 증설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 매년 한 1,000억 이상씩의 증설 효과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향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실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산일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태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